자, 고2 수학원 지수함수 두 번째 파트 최대 최소의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항상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룹니다. 1차 함수일 때도 그랬고 2차 함수를 배웠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 고1 때 3, 4차 이럴 때도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등장하죠. 앞으로 지수함수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상악함수까지도 최대 최소 문제는 계속 등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등은 자 모두 y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것이냐, 아니면 제일 작은 게 어떤 값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y값을 구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에서도 y는 a의 x제곱일 때 x값을 넣었을 때 언제 y값이 가장 큰가, 이건 최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y값이 언제 제일 작은가, 이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 지수함수는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그리는 모양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y값이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고 또 무한대로 0에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최대 최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대 최소 값을 물어보냐면, 자, x값의 범위를 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m부터 n까지 요 x 범위가 주어졌을 때 m 이상 n 이하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다면 그래프에서 보면 이제 m일 때의 y값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n일 때의 y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바로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최대값은 n일 때, 이때가 최대,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감소함수,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하면, 자, m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이때가 최대, 그 다음에 n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수함수에서는 x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또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풀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x값의 범위에 양끝값을 넣어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니까 지수에 또 x에다가 2차식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또 지수함수는 y값들이 모두 양수라는 걸 그래프에서 알 수 있죠. 자, y값이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도 나오고, 자, 총 5가지 유형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유형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입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질 때, 자, 이건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x가 예제 1번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y는 3의 x제곱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건 3의 x제곱은 금방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0,1을 지나갈 거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2는 x값이 여기 있을 테니까 이때 y값은 2일 때 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겠네요. 최소, 최대. 자, 그러면 금방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2를 대입하면, 이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면 최소값은 3분의 1이 될 거고, 자, 2를 y는 3x제곱에 대입하면 최대값은 9가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예제도 이번에는 감소함수에서도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일 때,
자, 요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3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함수니까 자,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가 되겠네요. y-값이. 이때가 최대. 그 다음에 3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y-값이. 자, 금방 이해되겠죠? 여기는 이제 가장 쉬운 유형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양쪽 끝에 값을 함수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나올 거고, 그 최대값은 9.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고, 그때 최소값은 27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유형은 그대로 x값의 범위에서 양쪽 끝에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두 번째입니다. 항이 2개 이상일 때. 자, 예제를 보면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자, 0은 0, x는 범위가 0 이상 2 이하일 때입니다. 그럼 지수함수가 두 개가 항으로 나눠져 있죠. 4x제곱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으로. 그럼 주어진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4의 x제곱은 2의 제곱에 x제곱이고 얘를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은 지수에 덧셈이 되어 있으면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자, 주어진 함수식은 y는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2의 x가 항마다 공통으로 있는 게 보이죠. 얘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2차 함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2차 함수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것은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x값의 범위를 알고 있죠. x가 0 이상 2 이하라는 x값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요. t는 2의 x제곱을 바꾼 거기 때문에 자, 요 자체를 생각해보면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죠. x의 범위가 있을 때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 그러면 t의 값은 이제 y라고 생각하면 얘를 그냥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겠죠. 그럼 2를 대입하면 4가 되겠고 0을 대입하면 1이 될 테니까 t의 범위는 4 이하 1 이상 이렇게 t값의 범위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고 t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2차 함수식이고 t값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라는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그러니까 일단 꼭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주어진 범위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니까 이 양 끝의 값보다 더 작은 최소값이 나오게 되죠.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꼭지점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면 y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t에 자 마이너스 2를 반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오죠. 근데 여긴 상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일단 꼭지점에서 꼭지점이 t가 1일 때
그때의 y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꼭지점 체크했고 그 다음에 범위에서 t가 1일 때, 자, t가 1일 때의 y값은 1 넣으면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이 바로 꼭지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t가 4일 때는 그때 y값은 4를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4, 2, 8이니까 8이 되겠네요. 자, 8. 그러면 꼭지점 t가 1일 때, t가 4일 때, 그러니까 꼭지점은 똑같았으니까 결국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꼭지점의 x값을 구하는 문제는 꼭지점의 x좌표. 자, 이거는 중3 때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축방.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이건 어디서 등장했던 거죠? 근해 공식의 중근 조건이었죠. 자, 이게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자, 이게 기억나는 학생은 이 축방을 이용해서 x좌표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3번입니다. y는 a의 fx 제곱꼴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약간 어렵죠. 이거는 지수에 2차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지수에 2차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럼 얘를 일단은 y는 2의 t제곱꼴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자, y는 2의 t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증가함수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y값은 언제가 최소가 되냐? 자, x축이 아니라 여긴 t축이 되겠죠. y는 2의 t제곱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t값이 요 지수가 작아질수록 y값은 작겠네요. 그러면 t값이 언제 제일 작냐? 그것은 요 2차 함수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는 이게 포물선 모양이기 때문에 꼭지점일 때가 제일 y값이 작겠죠. 자, 이 밑으로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t값이. 그러니까 꼭지점에 결국 t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꼭지점에서의 t값.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2차 함수를 꼭지점에 y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자, 상수항이 1 나오니까 3이 되려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요게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t는 2라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는 2 이상만 나오고 요 t값은 그 밑에 값은 나오지 않으니까 t값이 2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y는 2의 t제곱에서 t가 제일 작은 값이 얘는 2 이상이 될 테니까 결국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y는 2의 t제곱일 때, t가 2일 때, 이때 최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가 되겠네요. 2의 제곱이 돼서. 대표 유형 4번입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제를 보면 함수 y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산술기하 평균을 왜 이용하냐 하면은 지수함수 자체가 y값이 양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산술기하 평균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두 양수 조건이죠. 자, a가 이건 밑조건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 자, 지수함수가 이걸 y라고 생각하면 x축 위에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제곱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y 값은 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으려면 일단 두 양수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두 양수 조건일 때 이쪽 산술기하 평균의 공식은 아래와 같이 자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항상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곱보다 2의 a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데 지금 ax와 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이 역수관계죠. 자,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항상 2가 됩니다. 그럼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개념이었고,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역수관계인 게 보여야 돼요. 양수고 3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거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럼 항상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제일 작은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대표 유형 5번입니다. 공통부분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입니다. 자, 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고서 요게 역수의 합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일단 a의 x제곱 플러스 자 얘를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a의 x제곱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은 역수의 합이 되는 꼴입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 두 번째 파트에서 배웠었죠. 고1 때 나왔던 자 역수의 합을 잠깐 복습을 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t라고 잡았을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겠냐 라는 문제죠. 일단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 공식으로 전개하면 제곱 2 띵띵 하는데 곱은 역수기 때문에 1이 되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얘니까 플러스 2만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 t로 치환을 했으니까 결국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문제로 돌아가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자, 요건 역수의 합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분의 1. 자, 마이너스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역수의 합이라는 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보여야 되는데, 4의 x제곱은 따로따로 처리를 해볼게요.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처리해주게 되면, 4분의 1이고,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의 x제곱이 될 텐데, 자, 이거는 분모로 x가 제곱이 들어가고, 제곱이 나오면, 2의 x제곱분의, 요거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1은 무슨 제곱을 해도 1이니까, 자,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식이, 2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했던 x 플러스 x분의 1이 t라고 잡았을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통째로 얘를 t라고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하면 반드시 치환한 이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요 t값이 지금 요 밑에 따라오면
자, t라고 잡았죠. 그럼 얘는 앞에서 배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2 곱이 되겠죠. 곱. 그러면 결국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t의 범위를 구해놨고 주어진 원래식을 t로 치환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4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뀔 거고,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뒤에는 마이너스 2t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얘를 2차 함수의 다시 최대 최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t가 2 이상일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또 그러면 t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럼 t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 되겠는데 t는 2 이상이라고 그랬죠. t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그래프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면, 자, 꼭지점은 여기서 읽을 수 있죠. 꼭지점 1,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꼭지점이 될 거고, 자, 1,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림과 같이 여기가 1일 때, x가 1일 때. 근데 t 이상의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y값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겠네요. 자, y값은 여기서부터. 그러면 꼭지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t가 2일 때가 바로 y값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럼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의 범위에서 t가 2일 때 최소가 될 거고, 그때 최소값은 t를 넣은 값 2를 집어넣으면 2-1은 제곱해서 1 될 거고, 1-3은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웠죠. 자, 역수의 합을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